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15일 자정경에 찍는 방송입니다. 날씨가 춥죠. 모두 건강하고 열화와 같은 고고TV의 성원을 보내시며 열같은 힘으로 화이팅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전국은 빅텐트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 이준석 때문에 안 돼요. 나중에 보세요. 제 말에 맞을게. 느슨한 연대돼요. 이준석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돼요. 근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말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이준석이는 안철수가 아니에요. 이준석이는 그 현역이 몇 명이 붙더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천에 따라서 이준석이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죠. 국힘에서는. 그거를 고고여명은 구정 전후까지 보고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한동훈이가 국힘인 보수지만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라 그래요. 이런 황당무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고 또 김무성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결론부터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고 가죠. 김무성의 돌을 던질 자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의 돌은 왜 안 던지나 하는 문제죠. 김무성이와 유승민이 탄핵을 주도했죠. 그건 확실하죠. 이준석은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므로 아니었는데도 탄핵을 주도했고 그런데 김무성의 출마에 대해서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불출마 선언했던 사람이 정치를 이제 그만하고 관조하며 지혜를 주겠다는 사람이 왜 출마하느냐 하고 비난을 하고 또 박근혜를 탄핵시킨 주범 이렇게 말하는 그 늙은이들 때문에 한동훈 윤석열 지지자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 상대로 지금 이기지를 못합니까? 한동훈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그거 여명은 항상 말씀드렸죠. 탄핵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럼 좋다.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80% 이상이 나왔었고 국민들이 탄핵 의결에 대해 가지고 80 내지 85%가 찬성했으므로 탄핵은 그럼 좋다. 그까지만 하자. 근데 박근혜와 이명박을 보수를 완전히 송두리째 뽑으면서 깜빵에 집어넣은 것은 그거는 문재인의 뜻이 아니었을 거다. 문재인도 놀랐다 그러잖아요. 저렇게까지 치나? 그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이가 TK가 위험하니까 지 맘대로 TK에다가 지 사단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위험한 거예요. 그럼 지가 안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TK 공천 칼질이 반드시 있죠. 원래 그러하였고 과거에도. 그러니까 박근혜를 갖다가 그냥 3번이나 만났어요. 근래에 와가지고. 박근혜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형국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죠? 정치라는 것은 과거의 적이 오늘의 적이 되고, 과거에 자기가 잔인하게 밟았던 사람도 협조를 구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자. 김무성이가 얼마 전부터 한 일주일 됐나요? 총선 출마하겠다. 할지 안 할지 고민하겠다. 그건 한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지금 여야 정치꾼들을 다 합해도 김무성이의 용량에 못 따라갑니다. 고고TV는 누구를 갖다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를 펴보자는 사람이에요. 필부로서. 김무성이가 이런 말을 하죠. 민주주의 복원이 돼야 된다. 그 사명감으로 부산 중영도구를 출마하겠다. 그죠?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품격이 추락했다. 추락을 넘어서 타락을 했다. 100% 맞는 말이에요. 또 퇴보한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되겠다. 이 퇴보한 민주주의가 뭐죠?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 민주당과 그 다음에 윤석열의 사당화가 된 우리 보수라는 거죠. 김무성을 보수라고 안 그러면 누굴 보수라 합니까? 그러니 김무성이가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총선 이후, 그죠? 유승민도 요새 잠잠하죠. 그죠?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자맹을 하고 있죠. 총선 이후를 다 생각하는 겁니다.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오세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동훈이가 대선 선거 운동하는 것 지금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는데 하등 소용없어요. 한동훈이는. 그래서 공천을 안 주겠죠. 그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중진들을 지금 자르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중진을 왜 자릅니까? 그러면 그 3선 이상, 3선, 4선, 5선, 6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정치의 경험과 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이준석 같은 애도 지금 개혁신당을 차리면서 제발 좀 중진들 좀 오세요 하고 없어 하는 애 아니에요. 기득권, 중진들 다 파겠다. 2030을 위주로 하겠다. 늙은이들이 죽어야지 우리가 설 자리가 있다 하는 애들이 이준석 따가리들, 이준석 지지자들 아닙니까? 중진은 필요하고 정치야말로 정치꾼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정치는 기계와 의지와 정의 문제예요. 종합예술이 아니에요. 종합예술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그래도 기업도 있고 자영업하는 기업자들 말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종합예술가들이에요. 응? 정치란 게 굉장히 복잡다단하죠. 그러니까 꿰도안마같이 끊어내려고 그랬던 거죠. 윤석열이가 지가 대통령에 들어가서 꿰도안마같이 그냥 윤석열 쫓아내고 나경원 밟고 유승민 출마 금지 못하게 하고 안철수를 갖다가 희한하게 밟고 꿰도안마같이 하려다가 이 형국에 빠졌죠. 지금 목소모가 김건희가 지금 숨어있는 상태가 됐죠. 정치는 종합예술 맞아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좌우 연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단순무식한 윤석열의 아바타, 자, 윤석열은 김건희의 섭정을 당하고 윤석열의 아바타는 한동훈이가 정치를 개혁한다 그러고 있죠. 그건 이때까지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각 정당에서 헌법 개정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한동훈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죠. 그 헌법 개정 상황이에요. 그냥 던지는 거야, 얘도. 그 윤석열도 던졌고, 그 다음에 국힘 애들도 결여하겠다는 거죠. 한동훈이나 국힘 애들. 결여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서약서 써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김무성의 출마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지난 총선 때 출마 안 했잖아요. 정치 그만하겠다. 후배들이 제대로 해주길 바랬다. 근데 후배들한테 맡겨놨더니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이재명이랑 생양아치고 한쪽에서는 멍청이고 무식한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치고 있고 그러니까 나오겠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늙은 노인네들이 또 탄핵하다. 그만 좀 해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게 김무성을 불러내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저는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김무성을 갖다 올드보이 박지원하고 뭐 이인재 걔는 요번에도 나오는데 박지원 걔는 나오는데 그게 80 넘었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김무성하고 같이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김무성은 아직까지 좀 둔하지만은 그래도 정치 역량이 있는 것이고 이인재나 박지원은 적어도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냥 계속 나오는 사람하고 다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정동영이라든가 그런 애들하고는 달라요. 김무성이는 양보와 타협을 하고 화해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정치가 큰 거예요. 김영삼의 막내였죠. 김무성이가. 그리고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의 아들 김 누구예요? 걔가 부산에서 요번에 손자 김영삼의 손자 김현철이라는 손자 걔가 요번에 윤석열 쪽에 행정관으로 하다가 요번에 나온다 그러잖아. 걔는 무조건 당선돼요.
지금 양극단으로 몰리고 이준석 같은 저런 야바이꾼이 나와서 정치를 주도하려고 그렇게 개혁하려고 그러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국민들은 차라리 상김시대가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고거여명도 상김시대 그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 하고 난다면 그 영향이 좀 없어지길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희한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막 분열시키고 적으로 만들고 갈라치게 하고 그게 더 정치꾼들이 안 돼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에요.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는 그 정도면 잘 했어요. 아이고야. 김무성이 나와서 정리 좀 할 필요 있어요. 그럼 여야 통틀어서 7선이면 최고선이 되는 것이고 그 무게감이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윤석열한테 나라 맡겼다가 2년 만에 이렇게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문재인한테 5년 맡겼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한동훈한테 또 맡긴다고요?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자, 한동훈이가 어제 이야기한 게 저는 정치를 좀 어느 정도 깊게 보는 편인데 얘는 무조건 민주당만 공격하고 이재명 공격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재명에 대한 혐오가 100이라면은 윤석열에 대한 혐오도 100이죠. 근데 윤석열 왜 김건희가 있어?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플러스하면 200이라 된다는 거예요. 혐오가 국민들한테.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과거에 탄핵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쫓아낼 수는 없다. 민주당 놈들은 그 극렬 민주당 놈들은 맨날 광화문 가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잖아요. 매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거 아주 됐어. 우리가 그때 잘못한 것 같아. 탄핵을 시키면 안 되는데 그 국치였어. 그랬더니 문재인이라는 놈이 나오고 윤석열 박근혜를 잡아는 윤석열이라는 놈이 나왔어. 이제 탄핵은 안 된다. 표로서 심판하자. 우리 민주시민이다. 그 시민이란 게 말입니다. 이준석도 그러대. 아고라 광장의 시민. 아이고, 나 걔는 진짜 애가. 그 시민혁명이죠. 좋게 말하면은 탄핵 과정이. 저는 탄핵을 찬성하지 않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 얘가 갖고 나오는 게 팔로우 시티즌스 나오죠. 그거 진짜 괴상망측한 소리야. 주어를 따르고 국힘 지지자들만 팔로우 시티즌이래. 시민이란 말이 말입니다. 그게 진보층의 시민이에요. 진보층들이 시민을 만든 거예요. 민주화를 요구하고 또 민주적인 토대를 갖추자는 애들이 시민이죠. 개혁과 혁명과. 그렇죠. 그게 프랑스 혁명에서 대표구조에 나타나는 게 프랑스 혁명이 시민혁명 1호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혁명도 그렇고. 그래서 시티즌은 시민이라는 소리 나오는데 아니 이쪽에서 우리 보수에서는 저 보수주의자니까 보수에서 박정희가 쿠데타에서 혁명적인 과업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기틀을 잡았죠. 그 시민이라 할 수 없죠. 전두환이가 혁명을 했다고 그 칼로 무력으로 12.12 사태를 일으켰으니까 시민이라 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서구 유럽의 시민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란 말도 잘 안 써요. 북한 놈들이 인민이란 말을 쓰죠. 인민하고 시민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중국 놈들도 인민이란 말을 쓰죠. 공산당들이. 국민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 일제 제국주의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천황을 받드는 국민. 그죠?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국민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과 시민이 혼용되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딴지를 거르는 게 아니라 이 시민이란 말을 그냥 쓰면 돼요. 근데 펠로 시티즌이라 그랬죠. 동료 시민들. 그 흉측한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연언을 갖고 고고TV가 이거 영상 찍을 수도 없고 노인네들은 우리 보고 동렬해. 우리 보고 동렬해. 그거 노리고 한 거예요. 얘가. 동료 시민 여러분. 시민이라는 뜻도 모르고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냥 민주주의 하면 돼요.
북한과 중국이 그냥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하니까 우리는 인민 대신 자유를 갖고 온 건데, 그죠?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응? 거기서 망한 거예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다음에,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선당, 자유통일당, 자유무선당. 거기서 망한 거예요. 거기서 그걸 주창했던 놈이 조갑제라네요. 조갑제. 그 조갑제 그걸 주도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광화문 나가서, 그게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해. 이준석이한테 그 애들한테 돈 빨아먹기 위해서 해운제가 돈 빨아먹느라고. 아유, 이런 한심한. 이래서 보수가 망한 거예요. 고고TV는 평론을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펠로 시티즌스를 하면은 자기 윤석열, 김건희를 지키는 사람한테만 펠로 시티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동지야. 그죠? 동료야. 우리 시민민주주의를 해야 돼. 그 시민민주주의를 타파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재명이야. 민주당이야. 586이야. 좌파민주당이야. 그러니 이게 망하는 거예요. 정치에 그런 개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놈이 누구냐? 2024년 현재 생양아치 이재명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이 됐죠. 지난 3.8 전당대회가 그 나비 효과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유승민 출마 금지 안 시키고 나경원 안 밟고 또 안철수 안 밟고 안철수 우대해줬으면은 그 연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연합이 그대로 있어요. 그들은 유승민과 안철수는 2030 중도층의 소굴이 그대로 있는, 그걸 밟아버린 게, 쉽게 말해서 시민민주주의를 밟아버린 게 윤석열과 김건희였고 그 대깔 꼬마니가 한동훈이란 소리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 저것때 대단히 놀랐어요. 경찰 팔로 시티즌스를 갖고 나오니까 고고TV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좌파 유튜브 보고 방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고고TV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펠로 시티즌스가 늙은이들한테 우리 보고 동료래? 동지래? 야, 시민. 우리 보고 시민이래?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한동훈이 지지율이 좀 뜨는데 그건 구름 위에 노는 거고,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국힘 지지율이 2% 3% 올라가.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재명이라는 저런 놈이 지금 생장아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보고한테 조금 유리하긴 가죠. 자, 한동훈이가 우리는 보수지만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응?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정희는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보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수 진보가 이렇게 막 피 튀기면서 전쟁 같은 싸움을 할 때가 아니죠. 국민은 다 굶주리고 있었고 동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신을 해외에 팔면서 베트남, 독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갈보 그러면서 우리는 외화를 걷어들였고 그게 눈물을 흘리고 박정희가 계획을 했고 혁명을 했고 그죠? 따라서 박정희 때 제3공화국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진보적인 거예요. 다. 프랑스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도 뭐 보수와 진보가 싸우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안 싸워요. 우리 거기서 낀 게 뭐죠? 빨갱이, 공산당. 그 우리나라 특수적인 상황이니까. 그죠? 빨갱이 척결을 외치고 공산당 척결을 외치는 게 보수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과 독립을 위해서 또는 영속을 위해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북한을 갖다가 우리는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문재인이나 그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경우 햇볕 정책을 쓰고 북한은 우호 정책을 썼다 뿐이지. 그렇다고 뭐 보수 정권이 북한에다가 뭐 어떻게 맨날 뭐 공격하자 뭐 잡아먹자 이랬어요? 우리도 우호적인 정책을 썼어요.
김영삼도 김일성을 만나려다가 김일성이가 죽어버리고 객사했고, 그죠? 그 다음에 김영삼이 이명박도 말 하려다가 저놈들이 돈 달라고 해서 치워버렸고, 박근혜도 북한 핵을 갖다가 어떻게 좀 소구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압력을 해가지고 하다가 또 회담도 하려고 그랬고, 박근혜도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그거 가지고 보수 진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지금 빨갱이 물이 들어가는 거죠. 아직까지. 공산주의 물이 들어가는 거죠. 대깔고 말이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보수가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다. 이거 하는 말이, 그 근거로 갖고 나오는 게, 우리는 특권을 포기하려고 그런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고 그런다. 또, 세비 같은 거, 구속 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에 세비 같은 거를, 포기하려고 그런다. 너희들은 왜 이런 걸 가지고 억셉트를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걔네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이재명 공격이지. 이재명이 이거 다 걸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린 너희보다 진보적이야.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민은 옳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를 억지로 사면시켜놓고 강제 사면을 시키고 3개월 있다가 출마시켜서 완패를 했죠. 보수에서. 그게 진보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특사권을 갖다가 남용하는 게? 그럼 그러고 나서 한동훈이가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가 귀책사회 보수 국힘에서 귀책사회가 있을 적에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걸 항상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고 저놈들도 그렇고. 근데 다 그걸 깨는 거예요. 그 김태호 강서보선이 그거 아니 앞으로 그런 게 안 하겠다는 거야. 한동훈이가 또 그런 게 언제 일어날 줄 알고. 요번 총선에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 민주당 양아치들이 정봉주라든가 현건택이라든가 또 황운하다라든가 또 김의겸이 그거 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노웅래라든가 그냥 막 공천 적격 판정을 하죠.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너희보다 진보적이야 이러는데 이거 미친놈. 미쳤어 이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면은 하나로 딱 묻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는 윤석열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이 38 전당대회 개입해가지고 그 전에 이준석을 쫓아내고 38 전당대회 때 유승민을 갖다가 밟아버리고 출마 못하게 하고 나경원을 밟아버리고 연판장 돌리게 하고 공동정부를 갖다가 하게 하고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인 안철수를 밟아버린 거는 너희가 민주적이냐 진보적이냐. 지금 38 전당대회 영향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 여명이 무슨 사태하고 썸네일 붙일 적에는 한참 간다는 거예요. 그게 김건희는 어떻게 할 건데? 진보적으로 너가 해결하라는 거 아니야. 펠로우 시민으로 해결하라는 거 아니야. 국민은 국민의 65% 75%가 김건희 처박아 놔라. 특검 받으라. 그거도 못하는 놈이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다 그래?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다고? 이런 말장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김무성 같은 친구가 유승민도 출마했으면 좋겠어. 무소속이라거나 솔직히. 그래야지 정상이 돼요. 국민들 의지할 때가 있고. 이까지 하겠습니다.